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삼성 일가가 5년에 걸쳐 이어온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 대장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홍라이 명예관장의 3조 원대 주식 매각도 결국 이 세금을 내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었는데요. 도대체 이 거대한 자금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 건지 신예원 캐스터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정말 억소리 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억소리 난다고 하는데 오늘은 조소리가 나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이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이 무려 3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홍라이 명예관장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일괄적으로 매각했는데요. 한 주당 가격은 어제 종가에서 2.5% 할인된 20만 5,237원으로 전체 규모가 약 3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거래로 홍 전 관장의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24%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3조 1천억 원이라니까 이 숫자가 체감도 잘 안 되는 숫자여서 너무 놀라운데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이 일반 주식시장에다가 그냥 나오면은 우리 시장이 출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액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래되진 않고요. 장이 끝난 뒤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넘기는 블랙딜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이 시티그룹이나 JP모간 같은 글로벌 대형 증권사들이 주간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왜 지금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주식을 팔았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삼성 일가가 물려받은 유산이 약 26조 원 규모였고요. 또 여기에 매겨진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에선 전례가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쪼개어내는 연부 연납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할부처럼 나눠서 내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달 말이 바로 그 마지막 6회차 세금을 내는 기한입니다. 가족들 중에서 홍라이 명예관장이 부담해야 할 몫이 3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 마지막 세금 납부와 그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빌렸던 대출금들을 갚기 위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현금화 작업을 한 겁니다. 다른 삼성 가족들은 주식 매각뿐만 아니라 대출, 배당 같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궁금증이 하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세금 내야 할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정말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이번 블록딜의 가장 큰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잠정 실적 기억하시나요? 매출이 무려 133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30% 이상 훌쩍 뛰어넘은 거죠. 네, 뉴스를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는데 이 반도체 부문에서만 50조 원 이상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찾아왔다는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20만 원대 훌쩍 넘어섰습니다. 홍란희 명예관장이 처음 은행과 주식을 팔겠다고 신탁계약을 맡겼었던 올해 1월만 해도요. 주가가 13만 9천 원대였거든요. 그때 지분 가치가 2조 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똑같은 주식을 팔아도 3조 원이 넘는 더 큰 현금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까지 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가진 주식을 없애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피자를 나눠 먹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환경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랐을 때 신중하게 저울질 하다가 딱 지금 매각 스위치를 누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대주주가 이 3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보니까 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고요. 실제 네. 오늘 장중 한때 삼성전자 주가가 3%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른바 오버행 이슈가 드디어 해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버행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오버행이라는 것은요, 언제 주식시장에 쏟아질지 모르는 이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대주주 일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를 짓누르는 먹구름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럼 오늘로 인해서 언제 물량이 쏟아질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해소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물량이 기관에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거친 겁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를 장기적인 호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마음은 놓이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홍관장 지분이 줄어들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상속세 12조 원 중에서요, 이재용 회장의 몫이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회장은 핵심 계열사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고 본인이 받는 배당금과 개인 신용대출을 총동원해서 세금을 갚았는데요. 보통주 지분율 1.65%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 최대 주주 자리를 굳건히 지켰죠. 네, 개인 대출과 배당금만으로 그 큰 돈을 충당했다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상속세 프로젝트도 끝났으니까 삼성은 좀 공격적인 경영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의사결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키는 방어전에서 벗어나서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와 같은 이 미래 핵심 먹거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거나 또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 펼쳐지는 등 이 뉴삼성의 행보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길었던 5년의 상속세 릴레이가 끝나고 이 홀가분해진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시원한 행보를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불기등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뜨거운 업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양산업이라고까지 불렀던 건설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또 GS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주들이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불장에서 이 차익 실현 목적으로 물량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뜨거운 감자임은 틀림없습니다. 놀라운 점은 건설업종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15년 만에 코스피 평균을 훨씬 추월하게 됐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주택 경기 침체로 저평가받던 건설사들이 마침내 박스권을 뚫고 본인들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건설주에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몰리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바로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종지부를 찍을 것 같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요.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인프라를 복원하는 재건 사업 수혜가 가시화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건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수백조 원이라니 정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네. 건설사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합니다. 재건 프로젝트는 비용보다 속도가 생명이어서요. 과거에 해당 시설을 지어본 기업에게 우선 발주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으로 피해를 본 주요 에너지 시설 중에서 삼성 E&A가 7곳,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각각 2개씩 시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수주 경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불안감도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만한 리스크 없을까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가장 큰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인데요. 만약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면 건설 자재비 또 물류비가 다시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갖는 원가 부담이 다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장기적인 호재는 맞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요, 이번 반등이 단순 테마가 아니라 펀더멘털 그 자체의 변화로도 보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목표 주가가 2배 이상 상향 조정되는 등 리레이팅 국면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건설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건설사들이 미래를 위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복잡할 수 있는 블록딜 소식과 K건설주의 현재와 미래를 신예영 캐스터와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